높이가 낮아져요. 약간 언덕 정도 되는데 집안 전체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주님께서 아주 시원하다고 하는데 도로 연결되어 있는 하수 관로의 깊이가 깊지 않고 되게 낮게 이쪽에 원래는 옷장을 놓기로 되어 있는데 주부의 동선을 최소로 집의 특징은 중정을 중심으로 해서 복도가 연결된다. 안녕하세요. 지금껏 하자없는 집을 지어온 휴먼홈 소장 최통일입니다. 오늘은 집짓기에서 많은 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하는 중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영상들에서는 중정이 갖는 점과 장점, 설계 시에 고려해야 될 것도 이전에 지어진 두 채의 중정집을 보면서 그 집에 대한 힘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정을 하는 이유가 생활의 편의성, 재미를 갖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외부와의 시선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함도 있고 그 중정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를 실하게 정의합니다. 그에 따라서 중정의 면적도 달라지고 이전 형태는 기역자, 지백자, 미음자 등이 있고 완벽한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건물 한쪽에 담장을 연장시킵니다. 먼저 첫 번째 중정집은 2020년도 7월에 착공을 해서 21년 1월에 완공을 하고 입주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문을 지나 전실에 들어서면 천장에는 저렇게 석가래 모양으로 만들어졌고 삼연동 중문을 지나면 맞은편 통창으로 해서 중정을 볼 수 있어 개방감을 주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왔는데 다시 밖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신비로움이라고 할까요? 이 집은 중정을 중심으로 해서 복도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중문을 들어서서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집을 한 바퀴 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왼쪽 복도를 따라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공용욕실을 지나면 부부 침실이 있고요. 그리고 거실 쪽 복도를 가다 보면 우측에는 중정으로 통하는 폴딩 도어가 있고 그리고 왼쪽에는 다용도실입니다. 거실에 들어서면 동쪽하고 남쪽에 큰 창을 두었고요. 벽난로와 실링팬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도록 했습니다. 거실과 연결된 다용도실은 손님방이 되면서 동시에 가족들이 TV를 보는 방인데요. 거실과 사랑방이 저렇게 중정과 바로 연결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자녀 공간으로 연결된 복도입니다. 첫 번째 자녀 침실로 들어가 볼까요? 좀 작지만 붙박이 옷장과 책상으로 해서 효율성을 좀 높여줬습니다. 자녀 공간의 복도에서도 통창을 해서 중정을 볼 수 있게 하는데 집안 어느 곳에서든 중정을 볼 수 있게끔 창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곳은 자녀가 사용하는 세면실과 욕실이고요. 그리고 이 방은 사이즈가 큰 자녀 침실인데요.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잠을 자는 공간을 가벽으로 해서 구분을 두었습니다. 실제 만들어진 것은 도면과는 좀 다르게 막힘이 없도록 설계된 선반으로 만들어졌는데 방에 있는 저 옷장 대신 슬라이더 문이 있는 북방이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복도를 지나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는 저 전면의 문은 세탁실이고요. 좌측의 문은 다용도실, 그리고 왼쪽 유리도어는 외부 뒷마당으로 통하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주부의 동선을 최소화시켰습니다. 중정 쪽으로는 한 두 개의 큰 창으로 식탁에서나 싱크대에서 중정을 볼 수 있도록 개방감을 주고 주방에서 중정을 연결시켜 중정에서 식사할 때 사용이 좀 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중정에서는 복도를 어느 한 공간과 혼용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집은 주방 공간에 편입시켜서 주방을 보다 좀 넓게 사용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중문으로 갑니다. 이렇게 중정을 중심으로 해서 복도를 통해 집을 한 바퀴 돌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중정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용도실 앞에 있는 폴딩 도어를 이용해서 중정으로 나가볼게요. 이렇게 외부 마감은 타나목 사이딩 그리고 상부에는 스타코로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중정의 면적은 가로 5m, 세로 5.7m 정도 돼서 약 8.5평 정도 되고요. 이 정도 면적이면 가족 외에 지인들 같이 바베큐 고기를 구우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족하지 않은 크기의 중정이 됩니다. 건물로 사면이 막혀져 있어서 외부의 시선을 전혀 타지 않고 이곳에서 일광욕 같은 은밀하게 무엇인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죠. 자, 이번에는 전체 공간을 볼 수 있는 그런 투시도를 보면서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실내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투시도입니다. 제가 이것 좀 편해서 이렇게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을 계획을 할 때 최대한 정사각형의 집의 형태를 갖게끔 설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각형 형태, 직사각형이 아니고 정사각형 형태로
배치하기 위해서 거실 크기, 침실의 크기, 동선, 주방과 거실의 위치, 가족의 동선들을 다 고려하면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가로와 세로 비율이 맞게끔 잡는 것이 좀처럼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약간의 길이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정사각형에 가깝게 배치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흡족하게 생각을 하고요. 완전한 미음자 형태의 중정으로 잡을 때는 분명한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비중을 둘 것인지를 잘 선택을 한 다음에 이런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분명 불편한 점도 있으니까요. 크게 보시면 이 아래쪽은 가사 설비 공간이고요. 왼쪽은 부부 침실 공간, 위쪽은 자녀 공간, 오른쪽은 가사 공간입니다. 자녀 공간과 부부 공간의 중심에 상단부 코너에는 거실을 두었고 하단부에는 주방을 두었습니다. 중정을 중심으로 해서 거실과 주방이 자유롭게 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냈고요. 이 집의 중정을 만들게 된 계기는 왼쪽이 동쪽, 위쪽이 남쪽, 오른쪽이 서쪽입니다. 도면에는 표시는 없지만 이 오른쪽에 가까운 곳에 높은 산 그리고 키 큰 나무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 산이 남쪽으로까지 연결이 되는데 이쪽에는 높이가 낮아져요. 약간의 언덕 정도 되는데 그렇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이 동쪽에서 해가 뜨고 남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서쪽으로 가기 전에 이 산과 나무에 의해서 채광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중정이 아닌 건축주가 요구했던 것은 일반적인 형태의 집이었는데 채광을 집안으로 들이기에 많이 부족함이 있어서 지형적으로요. 그래서 제가 중정을 제시해 드린 거죠. 중정으로 의해서 집 곳곳에 채광이 고르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불을 켜지 않아도 집안 곳곳에 채광이 들어서 아주 밝게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었죠. 이 집은 설계 당시에 이렇게 미음자로 된 중정을 만들면서 이 복도가 한 바퀴 돌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설계 당시에 이 공기의 흐름에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잡고 이런 구조로 만들어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에는 동쪽, 위쪽에는 남쪽이기 때문에 큰 창을 두어서 채광과 바람이 거실을 통해서 충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거실을 통해서 들어온 바람이 이렇게 보시면 중정으로 인해서 갈라진 복도를 통해서 집안 전체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주님께서 아주 시원하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에어컨이 있어요. 이 부분에 벽난로가 있고요. 에어컨만 가동을 해도 이 공기 흐름으로 해서 집안 전체를 찬 공기가 이동을 해서 여름철에도 이 에어컨 하나로만 생활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집을 여름철에 한번 가봤어요. 근데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이론과 실행이 맞아 떨어진 거죠. 이제는 아래쪽에가 건물 진입로가 되고요. 여기 현관 지나서 중문, 전실, 그다음 중문이 됐죠. 자, 이렇게 중문 앞에 들어서면 중정을 보일 수 있는 통창이 있고요. 오른쪽 복도로 해서 건물 한 바퀴 돌 수 있고 왼쪽 복도를 이용해서 집을 한 바퀴 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현관문을 이렇게 건물 안으로 들였는데요. 비나 눈, 햇빛으로 의해서 훼손될 수 있는 것을 막고자 이렇게 현관문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들어가면 전실인데요. 천정에는 이렇게 석가래 모양의 이미지를 만들어 줬고, 이 부분이 여기는 이제 타일로 되는데 현재는 목재로 된 마루로 만들었습니다. 중문을 통해서 복도로 들어서면 왼쪽과 오른쪽에 복도로 다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주방으로 갈 수 있고 왼쪽으로 가면 부부 침실로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집을 한 바퀴 모두 돌 수가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전면에 통창으로 인해서 중정을 보게 되어 막힘없이 개방감을 갖게 해줬습니다. 다음 왼쪽 복도를 가볼게요. 왼쪽 복도에서 첫 번째 문을 들어가면 부부 화장실 겸 공용 화장실입니다. 왼쪽은 개수대, 그리고 오른쪽은 다운 욕조로 만들어졌는데, 처음 계획에 다운 욕조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이게 목욕탕 같은 거죠. 근데 이쪽까지가 이제 시의 땅인데 도로 연결되어 있는 하수 관로의 깊이가 깊지 않고 되게 낮게 묻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운 욕조로 또 배수구를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 높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서 하는 수 없이 건축주하고 협의한 끝에 여기 다운 욕조를 하지 않고
원래 바닥에 배수구를 만들고 반대로 턱을 올려서 욕탕을 만들어 주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변수들이 되게 많아요. 공용욕실을 나오면 부부 침실이고요. 부부 침실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을 올려서 마루를 만들어줬어요. 이 부분에는 난방 배관이 다 깔려져 있고요. 그 난방 배관에서 나오는 열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이 가구 밑으로 인해서 배출되는 그런 환기 시스템도 다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가구가 있지만 침실과 연결되는 곳에 드레스룸을 만들어서 많은 양의 옷이 수납이 되도록 해줬습니다. 꼭 드레스룸에는 창문을 작게라도 하나씩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침실에서 나와서 복도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는 중정으로 갈 수 있는 폴딩도어가 있고요. 왼쪽으로는 가족들이 TV를 보고 손님을 위한 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랑방에 거실과 폴딩도어 쪽으로 해서 미석이 문을 설치를 해서 집의 개방감을 더 갖게 했죠. 여름철에 좀 더 시원하도록요. 자연 공기로 인해서. 그리고 거실로 가보면 거실 한쪽 코너에 벽난로 만들어 놨고 천장에는 실링팬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 양쪽 벽면에 큰 창이 있는데 이쪽 왼쪽은 동쪽이고 이쪽의 오른쪽은 남쪽입니다. 자녀가 지내는 그런 침실의 복도죠. 자녀 침실 쪽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통창이 있죠. 자녀 침실 쪽에서도 중정을 볼 수 있게끔 통창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집안 어느 곳에서든 중정에 채광이 고르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통창이나 환기창을 만들어줬습니다.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 붙박이장이 있고 붙박이장과 연결된 책상이 있고요. 그리고 붙박이장 옆면에 벽을 이용해서 매립선반을 만들어줬습니다. 자녀 침실 사이에 있는 그 화장실은 세면실과 욕실을 분리해서 여러 명이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아줬고요. 자녀 침실에 들어가면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잠을 잘 수 있는 공간 중간에 오픈된 책장으로 인해서 가벽을 만들어줬어요. 답답함을 좀 덜하기 위해서죠. 이쪽이 원래는 옷장을 놓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슬라이더 문을 넣고 붙박이장을 만들어줬습니다. 침실에서도 보면 이렇게 공부하는 곳에 시야가 막히지 않고 뚫려 있죠.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방에 오시면 식탁 앞에 통창이 있고 그 다음에 싱크대 앞에 중정을 볼 수 있는 통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식탁 옆에 유리로 된 도어 쪽으로 가면 이것은 야외 데크입니다. 주방에서 부수적인 공간으로 쓸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뭐 폐기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들을 이곳에다 놓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보시면 두 개의 문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것은 다용도실 겸 보조주방이죠. 그리고 보일러실로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저 문은 세탁실입니다. 위에서 보면 주방 옆에 보조주방이 있고 보일러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세탁실이 있습니다. 주부의 동선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중문 옆에 가장 가까운 곳에 주방을 위치하였고 그 옆에 다용도실을 놓고 중정과 주방과 가까운 곳에 세탁실을 위치해서 햇볕으로 인해서 빨래를 말릴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바로 중정으로 나가서 빨래를 건조할 수 있도록 가까운 거리에 세탁실을 위치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방을 지나오면 다시 중정으로 오게 됩니다. 이 집의 특징은 중정을 중심으로 해서 복도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중정으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중정의 크기는 5m에서 5.7m 정도로 8.5평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가족과 지인들이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가 되고 어린 자녀들이 충분히 이곳에서 놀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크기가 됩니다. 네, 이곳을 해서 미음자형의 중정주택을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은 디귿자형 중정주택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